안녕하세요, 파이TV입니다. 오늘은 베이비 도지코인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베이비 도지코인이 요즘 값이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많이 떨어지고 있어서 이제 구독자님들께서도 이제 베이비 도지코인 하는 분이 있죠. 또 제가 또 추천해서 하시는 분이 있고 또 진입하시는 분도 있을 거라 생각하고 좀 댓글에 이제 베이비 도지코인 다시 떨어지고 있는데 영상 한번 찍어 달라고 하는 댓글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찍어 드려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찍게 되었습니다. 자, 일단은 오늘 지금 그래프입니다. 지금 실시간 그래프인데요. 저는 어떻게, 이 그래프 보면 이제 선물 작업을 하고 있다는 게 보이시죠? 그죠? 저 빨간색 B 마크가 이제 선물을 들어갔던 시점인데, 이제 저는 이제 40대에 들어갔죠. 40대 롱을 걸어놨습니다. 40대 롱을 걸어가지고 이제 베이비도지코인 롱을 잡았죠. 롱을 잡았는데 롱 잡고 나서 쭉 올라갑니다. 롱 잡고 나서 쭉 올라가서 언제까지 올라가냐면 보니까 4, 5까지 올라갔습니다. 4, 5까지 그죠? 4, 5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이때 수익이 얼마나 났냐면 120달러 정도 수익이 났습니다. 수익이 났는데 저는 이제 정고점을 조금 더 봤어요. 정고점이 이제 48까지 올라갔으니까 나는 48까지 갈 거라고 보고 48 정도에서 그때 팔든지 안 그러면 이제 최초로 이제 48 정도점을 건 1년 동안 있잖아. 단 한 번도 1년 반도 넘었죠. 1년 반도 넘었을 겁니다. 그 정도 굉장히 긴 시간 동안 한 번도 4.8을 넘어본 적이 없거든요. 이번에 이제 4.8을 뚫게 되면은, 야, 이제 천장이 없으니까 쭉쭉 올라가지 않겠느냐. 물론 마지막 천장은 남아 있습니다. 6, 7이 마지막 천장이거든요. 6, 7이 마지막 천장인데, 그거는 이제 베이비도지코인이 막 나왔을 때 한 번 붐이 난 적이 있었어요. 그 일론 머스크 때문에 한 번 붐이 일어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잠깐 있었던 시장이니까 그건 빼야 됩니다. 근데 그거 말고 이제 최근에 가장 정고점이 높은 게 48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이제 48을 뚫을지도 모르니까 그래프를 진짜 잠도 안 자고 계속 봤어요. 그래서 이제 120달러 묶고 빠져나갈 거냐, 여기서 어떻게 할 거냐 고민을 많이 했는데, 아니다. 이게 그래프상, 이게 그래프상, 여기서도 다 선물하고 있었잖아요. 이게 다 선물 넣었다 뺐다 다, 거기도 롱을 많이 잡죠, 저는. 저는 선물을 좀 롱 위주로 선물합니다. 숏 위주로 선물을 잘 안 합니다. 예, 그냥 뭐 성격인가 봐요. 롱 위주로 선물로 좋아하는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롱으로는 좀 많이 이득을 본 편이죠. 대부분 숏 거래갖고 많이 피해를 봤습니다. 저는. 그래서 나는 아직 롱 체질이라고 롱을 하고 있는데, 이게 그래프상 보면은 이 정도까지 잘 올라갈 때 이제 꺾일 때 왔잖아요. 꺾일 때 알았어요. 근데 요때 꺾일 때 알았으니까 요때 이제 롱을 다시 잡아서 다시 올라가는 걸 잡았잖아요. 그죠? 내려올 때는 숏을 잡았고 올라갈 때 롱을 또 잡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정도, 여기서부터 언제부터였죠? 28대부터 쫙 48까지 한 번도 안 쉬고 올라갔어요. 28대부터 그죠? 48대까지 한 번도 안 쉬고 올라갔습니다. 거의 파란불이 딱 한 번 있었죠. 근데 그때 딱 숏도 걸었어요. 그때 또 숏 걸어놨어요. 저는. 하여튼 그 밑에 롱 다 걸어놓고, 그러니까 참 잘 먹었던 작업입니다. 잘 먹었던 작업인데, 잘못했습니다. 저는 이제 48이 최근 1년 반 안에 가장 전고점이 48이에요. 48에서 꺾일 줄 알았어요. 48을 넘어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48은 당연히 꺾일 거라 생각하고, 그때 이제 숏 잡았죠. 숏 잡은 쭉 내려왔죠. 숏 잡아 내려와서 이제 여기서 다시 올라가는 걸 봤을 때는, 좀 더 내려올 것 같았는데, 야, 베이비도시는 장난이 아닌가 봐. 요거 한 번 더 벽 한번 치고 이제 48 깰 건가 보네? 그럼 난 이제 48을 깰 거라고 예상을 해가지고, 여기는 이제, 뭐, 롱을 잡아놓고, 보시면 이제 4, 5? 이까지 올라갔죠? 거의 이 정도까지 올라갔을 때, 요때가 이제 매수 타임이었는데, 그래도 아니야. 더 갈 거야. 난 더 간다고 본다. 더 간다고. 이거 그래프상 이제 뚫으면 이제, 야, 6, 7 가는 거 아니야? 야, 6, 7대 정리할까? 했는데, 여기서 갑자기 파란 봉이 쭉 내려오기 시작했어요. 그때 느낌이 쎄긴 했어요. 갑자기 파란봉이 쫙 떨어지는 게 나왔어요, 그때. 그래갖고, 야, 요때 이제 시급했어요. 야, 이거, 지금이라도 손절해야 되나? 이렇게 쭉 봤어요. 야, 지금에서 손절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때까지 다 이득이죠? 내롱선 보이잖아. 저 40이 걸었으니까. 그래도 70달러, 80달러 이상은 벌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시 빨간 봉이 하나 딱 보이길래,
야, 그래프가 애매했어요. 이게 뭐냐면 이제 삼각 그래프라고 그래갖고, 그래프가 모여지는 그래프라고 그럽니다. 우리들 말로는. 위랑 아래랑 해가지고요. 이제 역삼각형 모양이 나오는 모양이 있습니다. 요래 되면요, 전문가들도 다 못 맞추는 그래프라고 그럽니다. 올라갈지 내려갈지 아무도 못 맞춰요. 이제 그래프가 삼각형으로 모아지는 그래프가 나오면, 이걸 올라갈지 내려갈지를 신도 모르는 분야라고 보면 맞습니다. 요거 맞춘다는 놈들 다 동놈들입니다. 못 맞춥니다, 진짜로. 진짜 못 맞춘다, 이 분야는. 그러니까 나는 이때, 그래도 난 롱이야. 난 그래도 롱이야. 롱이지. 딱 롱 대기하고 있었는데, 왜 그러냐면, 앞전에 내가 있잖아요. 좀 이렇게 이제 선물로 손해본 것도 있었고, 이득 본 것도 있지만, 앞전에 선물로 손해본 금액이 좀 있었어. 그래서, 그거 딱 많이 하고, 그냥 손절만 치려고 생각이 있었어요, 그냥. 앞에 조금, 왜 그러냐면, 레버리지를 처음에 많이 올려놓고 있잖아. 초반에 레버리지를 많이 오고 많이 걸게 되면 조그만 변동성에 대해서도 그냥 청산 나가거든요. 50배 레버리지 걸어버리면요. 이 변동이 2%만 나면은 청산 나가는 올립니다. 그러니까 진짜 민감한 거거든요. 50% 이상은 50배 레버리지 잘 걸면 안 됩니다. 대부분 20배 레버리지로 합니다. 저도 20배로 하고 있거든요. 20배로, 저는 항상 20배로 씁니다. 무조건 20배 위주로 하고 더 이상 잘 안 올립니다. 20배도 있잖아요. 금액을 세게 걸어버리면 변동, 어쩔 때 날아가느냐. 보면,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그래프가 파란 그래프 쪽, 저는 롱을 걸었는데, 파란 그래프가 이만큼 있는데 밑에 실선으로 약간 약하게 되는 거죠. 확대해 볼게요. 확대해 보니까 실선으로 파란 그래프 밑에 좀 이상하게 또 더 가느다란 파란색이 쫙 있죠. 파란 봉 밑에 보면 또 가느다란 파란 봉이 길게 있죠. 여기 뭐냐, 실제로 그만큼 내려갔다는 겁니다. 이게 쫙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갔다는 양인데, 이게 얼만큼 떨어졌냐면 보면 제일 바닥까지 떨어져 버렸죠. 그 다음 이래 되면 어쩌냐면 롱 친 사람들 있잖아. 이거 다 청산 나갑니다. 요때 롱 치는 사람 거의 다 청산시킵니다. 이때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은, 야, 그래서 몇백 해가지고, 아니, 롱 친 사람들, 롱 했던 사람을 다 잡아먹는 작업으로 보일 수도 있거든요. 그럼 이거 안 당하려면 뭐냐면, 준비금을 계속 넣든지, 안 그러면 준비금 많이 준비해가지고, 이거 들어왔을 때 이거 탈출을 하려고 계속 넣든지. 그런데 워낙 빠르게 내려갈 때는요, 준비금 넣을 시간도 안 줘요. 연속으로 두 번 오기 때문에 다 날아가거든요. 근데 이거 피하는 방법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어느 때쯤에 이걸 피하려고 했었냐면, 원래 그랬던 금액을 분산해서 넣게 되면은 이게 청산 단위를 약간 낮출 수가 있어요. 처음에 레버리지를 걸 때도 있죠. 레버리지는 딱 20배만 걸고요. 레버리지 해갖고 분할 자기 돈을 넣을 때 초반에 많이 넣지 말고 조금씩 넣게 되면 청산 단위를 약간 조절이 가능하거든요. 그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뒤로 가가지고. 자, 이거 제 겁니다. 제 건데, 이제, 자, 마이너스 수익이 나고 있죠. 마이너스 수익이 나고 있는데, 지금 28%에 해가지고, 마이너스가 무려 255달러가 마이너스 됐어요. 근데 그래프를 한번 다시 보면서 들어가 볼게요. 자, 제가 롱의 건대에 비해서 이 정도로만이, 이 정도로 떨어졌는데도 청산이 안 당했죠. 잘 보십시오. 청산이 안 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떨어졌는데도. 그러니까 롱은 이때 걸었는데, 롱은 40때 걸었는데 거의 이때까지 떨어졌는데도 2m로 또 28까지 떨어졌어. 28까지 보세요. 28까지 떨어졌죠. 27까지 떨어졌네. 27까지 40에서 27까지 떨어졌는데, 자 보시면 들어가면 제 그래프로 보면 청산이 안 당했어요. 남아있죠, 그죠? 청산 안 당하고 남아있고, 롱 쳤던 금액 넣어줘. 롱 들어갔던 데도 40 이후로도 롱 들어갔다가 넣어줘. 포지션 가격이 롱 쳤던 값이 40이 들어갔다가 넣고 있고, 레버리지를 물론 20배로 넣어놨다, 그죠? 레버리지도 20배요. 그것도 무기한 넣어놨고, 레버리지 20배라 적어져 있죠? 무기한 레버리지, 격리 20배 넣어놨잖아요. 그런데, 이 정도로 떨어졌는데 청산이 안 당하고 있다. 왜 그런 거냐면, 이거는 있잖아요. 그럼 강제 청산 값이 뭐냐면, 0.00008이에요. 1m로 떨어져 나왔어요. 거의 청산 안 당할 금액까지 다 떨어져 나왔어요. 다시 들어가서 보여드릴게요. 자, 청산이 0.08 떨어뜨리려면 이거 최저점 다 떨어져도 0.8 떨어진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예 청산 안 당할 가격으로 넣는 거 0.08이 없잖아요. 무슨 최초에 미래도 첫째에 그때 얘기했지만 2년 전에 있겠지. 이제는 그 떨어질 확률이 없죠. 그러니까 청산 안 당할 금액까지 아예 준비금을 다 넣어놨어요. 그럼 이렇게 하려면은 이게 이제 장단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장단점이 있는데 뭐냐면 먹을 때도 많이 못 먹고 잃을 때는 잃을 수 있는 이런 걸 많이 나눠요. 그러니까 마진 비율이라고 써요. 마진 비율이 1.79%죠. 보통 마진 비율을 많이 올리거든요. 마진 비율이 뭐냐면 이제 이 마진 비율이 낮으면 낮을수록 청산당할 확률이 별로 없는 거예요. 내가 청산당할 확률이 1.7%밖에 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마진 비율이 보통 40%, 50% 잡고 30%짜리가 많이 올라. 이게 뭐냐면 초반에 자기가 가진 거를 다 베팅하는 까들이 있죠. 내가 경리 20%를 넣었는데 다 베팅해 해버리면 마진 비율이 굉장히 높게 갑니다. 이거 올 베팅을 했기 때문에. 무슨 뜻인지 알죠? 근데 저는 가진 돈을 올 베팅 하지 않고 어떤 작전을 하는 거냐면 가진 돈에 조금씩 하면은 이게 증거금을 넣어가지고 있잖아요. 이 증거금 작업을 해갖고 계속해서 청산 가격을 떨어뜨릴 수가 있어요. 지속적으로. 그렇게 해서 청산 가격, 임대가 다 떨어뜨려 놓은 겁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하면은 청산 나갈 일은 없다. 청산 나갈 일이 없는데 대신 이제 먹을 때도 많이 못 먹고, 그 다음에 잃을 때도 뭐 이렇게 잃을 확률이 별로 없고, 그런 겁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이거를 레버리지 이거 단계 올리고 그 다음에 마진 비율을 올렸잖아요. 그러면 이 정도 됐을 때 벌써 청산 당했어요. 이 정도 떨어져서 청산 당했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전 작전은 어떻게 해요? 여기서 어떻게 보는 거냐면 여기서 좀 40대 잡아가지고 나는 이제 6, 7을 뚫을 거라고 본 거였죠. 6, 7대 청산할 생각. 저는 이제 4, 8대는 좀 고민해보고 4, 8을 좀 뚫을 거라고 봤는데 이게 반대로 안전하게 이제 조정 들어왔어요. 안전하게 조정. 바닥까지 다 내려왔잖아요. 최근 들어서 가장 낮은 금액까지 내려왔어요. 28이 최근 들어서 가장 낮은 금액이거든요. 27까지 떨어졌잖아요. 바닥 다 쳤어요. 이제 올라갈 생각이, 이제 올라갈 타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제 올라갈 타임입니다. 지금 이제 올라갈 타임이라 봅니다. 27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아마 이제, 그러니까, 베비도지를 언제 들어가야 되느냐, 이러려면 이제 지금이 들어갈 타이점이라 봅니다. 제가 보기에는. 근데 나는 이제 1호 때 들어갔어요. 전 1호 때 들어갔습니다. 구독자님들한테 제가 베비도지 들어가라고 했을 때가 1호 때입니다. 1호 때 들어갔고, 그러니까 지금 27이 바닥인데도 손해는 아니죠. 지금 팔아도 손해는 아니에요. 근데 가지고 있던 베비도지 손해가 아닌데 지금 이제 선물 작업한 건 손해 나죠. 근데 이게 제가 마지막 0.08까지 해놨고 무기간 해놓고 다시 올라올 게 뻔하기 때문에 무기간이기 때문에 그냥 계속 놔둬놓는 겁니다. 올라갈 걸까 기다리기만 하면 되니까. 이제 청산이염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늘은 무슨 이야기를 할 거냐면 선물이라고 해가지고 무조건 위험한 건 아니다. 무조건 위험한 것. 그 자본금에 따라서 어떻게 배치하느냐에 따라서 이 정도로 유동성 있게 그 청산 금액을 조절할 수 있다. 이거 선물 많이 하셨던 분들도 이거 모르는 사람이 진짜 많습니다. 이건 마진 비율을 낮춰가지고 그 다음에 강제 청산 가격 이 정도만이니까 떨어뜨릴 수 있다는 걸 모르는 분이 진짜 많습니다. 그냥 다 이 마진 비율을 자동이니까 자기가 보통 배팅할 때 있는 걸 다 배팅하다 보니까 이 마진 비율을 자꾸 떨어뜨리는 방법을 안 해보는 경우도 있고 늘 하던 방법을 해서 모를 수도 있고요. 어쨌든 지금 강제 청산 가격이 공 하나 앞에는 이제 공이 8개고 공이 9개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죠? 거의 청산 위험이 없다고 보면 됩니다. 이 정도 되면. 저는 이제 이게 다시 40까지 올라왔을 때 팔지는 않겠죠. 다시 올라오게 되면 이게 이제 다시 이제 이렇게 그래프상 이제 상승 곡선을 이제 다시 타게 되면은 근데 이제 전문가들이 하지 않을게요. 그러니까 이거 그래프 보는 사람마다 다 다르거든요. 저는 이제 27 됐으면 이제 떨어질 만큼 떨어졌으니까 이제 올라가야 되지 않나. 그러면 이제 베이비 도지코인 이슈도 있어야 되거든요. 이슈가 뭐냐면 이제 소각하기로 했는데 생각보다 베이비도지니까 이제 소각을 얼마 안 했다는 소문이 한번 났었거든요. 언제 나왔냐면 제가 이제 롱 잡아줘 때 시절을 이제 베이비도지가 소각을 많이 안 했다더라 이게 한번 돌았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은 생각보다 다시 베이비도지가 소각을 많이 한다더라 소리 다시 돌고 붙여야겠어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5번에 이제 일주일인가 정도 남았을 겁니다. 그때가 이제 베이비도지 코인이 실제로 소각이 이제 1경이나 2경 정도 해야 돼. 지금 이제 40몇 경에서 뭐 50%가 20경까지 소각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1경이나 2경 정도 또 강제 소각을 해주게 되면은 또 큰 이슈가 또 생깁니다. 지금은 소각이 전부 다 올라간 이유가 물론 바이낸스 이슈도 있지만 다 소각 이슈가 가장 컸었어요. 올라간 이슈 중에 가장 컸던 게 이때가 이제 소각 풀 났다는 거죠. 이제
원래도 자동 소각이 되는데, 베이비도지가 원래 자동 소각이 원래도 있었는데, 소각하는 풀장을 또 따로 만들었어요. 전용 풀장을. 소각 전용 풀장. 불바다 같은 풀장을 만드는 거예요. 불바다. 불바다 같은 풀장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뭐, 몇 경씩 던지겠다는 소문은 내놨는데, 생각보다 그 풀장이 많이 안 들어갔다라, 이런 소문이 나고 이렇게 떨어지기 시작했거든요. 그래도 이제 다시 올라치실 때는, 야, 그 소각 이슈가 상관없나 보네. 나 올라갈 줄 알았는데, 결국 소각 이슈가 좀 컸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것도 있고 주구장창 올랐기 때문에 이게 이제 제일 저점이 얼마였느냐 1.2가 원래 최고 저점이었습니다. 베이비도지는 몇 년 동안 1.2점이 최고 저점에 속하거든요. 근데 저는 1.5대쯤에 이제 꿈틀거릴 때죠. 1.5가 딱 꿈틀거릴 때였거든요. 그때 들어가자 해서 들어갔고 시점은 참 잘 잡았다 생각하고 그런데 이제 더 이상 저는 이제 계속해서 올라가는 시장 쪽에서 한 48여기서 이제 고만 먹고 빠져야 이제 사람 욕심이 많아가지고 이제 조정이 오더라도 48에서 오고 요 처음에 붕붕 떨어졌을 때 있잖아요. 이게 팍 떨어졌을 때 요때 내가 이제 시그널은 좀 있었어요. 야, 48을 지지선을 못 칠 수도 있겠는데, 또 삼각 그래프가 나왔을 때 제가, 정리를 할까 고민 진짜 많이 했는데, 그래도 믿는다, 올라가겠다. 올라가는데 난 배팅 갈래 했다가, 아니나 다를까, 이렇게 주구장창 떨어지더라고요. 야, 진짜 조정 왔네. 야, 진짜 조정 왔는데. 그러니까, 진짜 조정 왔는데. 야, 근데 27 떨어지는 거 보고, 야, 27까지 간단 말이야? 야, 27까지 갔어? 이제 그때부터 이제 오르락 내려가고, 이제 27부터는 이제 더 이상, 저지선인가 봐. 27이 저지선인 것 같아서 27부터 올라가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상공까지 정도까지 올라갔을 건데.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제 어쨌든, 또 같은 말 반복한다고 할 수 있지만 중요한 말을 같은 말 반복하니까 안티들이 너무 같은 말 반복한다 뭐라 할 필요는 없어요. 제가 생각이 좀 중요하다 생각한 걸 또 한 번 더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제 어쨌든 지금이 저점이라 생각하니까 이때 들어가는 게 좀 괜찮다고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선물할 때 제 같은 방법 쓰면은 안 잃을 수도 있다. 다시 이제 제 거 들어갈게요. 제 선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역시 마이너스 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그래프가 주구장창 꼬라박았는데도, 롱이었는데도, 이 정도로 안 떨어지는 이유가 아까 말씀드렸죠. 그런 방법으로 하면 생각보다, 그렇게 선물이 그렇게 위험하지도 않다. 근데 이 방법으로까지 하려면, 그럼 너 돈이 많아야 돼요. 왜 그러냐면, 아직 돈이 좀 887달러 들어갔잖아요. 처음 몇 달러 들어갔어요? 10달러 들어갔단 말이에요. 10달러 들어가, 10달러. 10달러가 887달러까지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쪼개갖고 청산값을 낮춘 거죠. 그럼 마진비율도 계속 떨어집니다. 처음에는 내 재산은 10달러로 다 베팅한 걸로 하고, 20배 다 베팅하고 계산 올라갔는데, 자꾸 증거금을 죄송합니다. 금방 이상한 말은, 그런 선물이다. 주구장창 넣으니까, 마진비율도 떨어지니까, 청산당할 확률도 적고 먹는 양도 작아지는 거예요. 올라갔을 때도 먹는 양이 작아져요. 대신 그렇겠죠, 그죠? 올라가도 먹는 양이 작아지죠. 대신 안정성이고 이게 또 좋은 점이 뭐냐면 청산당할 확률이 없고 나는 이 그래프를 길게 보면은 내가 만약에 지금 넣은 돈에 여윳돈이 지금 좀 없어가지고 전 여윳돈이 많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아마 저는 이제 48때 정리할 생각입니다. 48이나 47에서 정리하겠습니다. 무조건 47에서 정리할 생각. 왜 돈이 없어서 47까지 올라오는 타임을 한 일주일 정도에서 길면 한 보름까지 보고 있습니다. 47을 다시 올라오는 시점까지는 길면 더 길면 한 달 안에 올라오지 않겠느냐. 보름 정도 보고 있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보름이면 47 정도까지 올라올 거라 보고요. 47에서 정리하면은 한 200달러 정도 벌 겁니다. 47에서 정리하면. 그 정도만 하고 빠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준비해가지고 전저점, 고저점을 다시 정리해가지고, 롱을 한번 다시 잡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48을 뚫고 마지막 그 전고점 67이 남아있잖아요. 67 전고점을 한번 상승세 때 한번 또 들어가는 작업도 한번 할 생각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요점 정리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평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그 베이비도지는 왜 찍느냐면요. 베이비도지가 값이 떨어지는 거에 대해서 좀 불안하시는 구독자님들이 많으셔가지고, 거기에 대한 설명도 좀 필요한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이제 조정 단계, 확실하게 조정 들어왔다는 거 보이시잖아요. 주구장창 올랐다가,
주구장창 올라왔잖아요. 이제 다 떨어졌잖아요. 이 앞에 전저점도 보이죠? 그 전저점부터 더 떨어졌어요. 이제 다시 올라가죠? 그러면 이제 조정이 끝났다 보시면 되고, 이제 올라가는 그래프 위주로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도 지금 올라가는 타임으로 보면 되는데, 그래도 이제, 예를 들어 여기서 물렸던 사람들, 저도 물렸다고 볼 수도 있잖아요. 그죠? 아니, 선물에서 물린 거죠. 그러면 기다리면 다시 올라가니까, 지금 내릴 때 너무 실망하지 말고, 이 베이비 도지코인은 다시 48이나 47을 다시 회복합니다. 40까지는 또 쉽게 회복할 것 같아요. 40까지 쉽게 회복하니까, 그때 됐을 때, 그러면 이제 지금 만약에 베이비 도지코인이 없다? 그러면 지금 들어가는 건 대찬성입니다. 지금 들어가는 건. 내가 지금 베이비 도지코인 하나도 없다? 그러면 들어가는 건 대찬성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데? 제 영상 찾아보면 베이비 도지 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된 영상이 몇 개나 있습니다. 그거 찾아서 보시면 베이비 도지코인 살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처럼 같이 1호 때 들어가신 분들은 지금 이런 그래프 작업도 볼 필요도 없고, 저처럼 선물 작업도 할 필요도 없어요. 저는 심심하고 맨날 그래프도 봐야 되고, 저는 가만히 있지 못하는 성격이거든요. 뭐든지 가만히 있지 못해요. 진짜 여러 가지라면 베이비 도지코인만 알겠어요. 코인을 수십 가지를 그래프를 보면서 다 계산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분산되어 다 합니다. 그러니까요. 좀 코어코인 해야 되죠. 코어코인 수압에서도 돈을 벌어야 돼요. 진짜 코어코인 같은 것도 수압에서 수익을 나는데 너무 위험해요. 선물보다 너무 위험해가지고 이거를 구독자님한테 가르쳐 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일단 지금 하지 말라는 쪽인데, 이거 수압이 선물보다 더 위험하더라고. 아니 뭐 1분 만에 반토막이 나고 없어지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선물은 그 정도는 아니거든요. 뭐 선물도 역시 또 이렇게 지가 레버리지를 100배, 200배 넣어버리면 5초 것도 되더라. 선물도 5초 것도 있는데, 야, 수압도 1분 컷 따가고, 내가, 야, 수압은, 야, 선물보다, 그러니까, 아니, 선물은 공부하면 어느 정도 파악이라도 이랬는데, 수압은 공부해도 파악도 안 되더니, 아니, 수압은 진짜 도박 같더라고요. 수압은 진짜 도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압은, 다음에, 어차피 수압을 해야 될 거라 같더라 치면, 수압도 한번 영상을 찍어서, 수압도 안 잃을 수 있는 방법, 수압도 제 마음대로 수압 노하우도 좀 생기면 수압 노하우에 대해서도 한번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자, 총평한다 해놓고 또 셌죠? 얼마 세는 게 주특기이긴 하니까. 어쨌든 이제 베이비 도지코인 다시 이제 소각 이슈가 다시 올라오기 시작하니까 다시 올라갈 거라고 보고요. 저점인 시점이 맞으니까 지금 구매해서 들어가셔도 되고, 이미 이제 늦게 들어오셔가지고 값이 떨어졌다는 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기다리시면 올라갈 테니까 너무 마음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처럼 1호 때 같이 들어가신 분들은 그냥 잊어버리고 2년 동안 베이비 도지코인 안 보시면 됩니다. 뉴스에 9시 뉴스에 베이비 도지코인이 1만 배 갔다는 소식 듣고 테레비를 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돼가지고 내 코인 어디 있지 찾아보시면 수억 원의 수익이 나 있을 겁니다. 저는 베이비 도지코인 그렇게 예상하는 코인입니다. 아시겠죠? 저는 단타로 이렇게 하는 건 심심해서 하는 걸 보면 되고, 지금 단시간에 12, 1비를 할 필요가 별로 없습니다. 근데 그것도 걱정하실까봐 영상을 찍었습니다. 자,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평범한 사람이 부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